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왕관이 태조 이방원에서 중국 소비주로 넘어가려는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영상 콘텐츠를 비롯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오락 문화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이 중국 내 OTT 서비스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25, 21도 중국 내 OTT에서 방영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아바타 시즌2의 예매 열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14일 개봉을 앞두고 이미 오늘 오전 8시 반 예매 관객 수가 51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계속해서 불기둥 뿜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5%대 강세입니다. 또 A스토리 역시 5%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손 ENA 현재 6%대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또 리오프닝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한 그림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중국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해열제와 감기약 등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주요 도시 시민들이 제로 코로나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다시 코로나 감염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의약품을 사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 일부 제약주들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현재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전약품 역시 2%대 오름세입니다. 주로 이 중소형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통적인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큰 폭의 하락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 전망이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메모리 가격이 예상 대비해서 훨씬 더 급락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반도체 실적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거의 파란색 일색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노공업 3%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그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장 극과 극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시작, 일단 지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에서 강세 업종은 뭔지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전선 관련주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전자 치료 및 분석 관련주들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 내에서 대형주들이 지금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멘트 또 레미콘 관련주들도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공급이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리튬 가격, 이 관련주들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튬 관련주들 현재 2%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 저도 주말에 이거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높이를 높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 얼마나 좀 남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난 중국의 이제 코로나 이제 완화와 더불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한한령 이제 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반짝하고 이제 끝났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이제 그 계속 국내 이제 드라마가 중국 OTT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상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까지 한 10편 정도가 이제 상영을 되면서 이제 좀 완화가 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 7월 이후서부터 12월 달까지는 또 신규로 이제 별도의 이제 드라마가 이제 방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한중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 드라마에 대해서 중국에서 다시 이제 OTT에서 상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그 8일이었죠.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중국 OTT 회사인 이제 비리비리에 이제 상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뭐 공개한 지 나흘 만에 뭐 195만 회를 기록을 할 만큼 상당 부분 중국 내에서 시청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알리바바의 OTT인 유쿠에서 이제 25, 21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상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에서 기존에 중국 시장은 배제했었다가 이제 새롭게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내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사를 갖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여태까지 뭐 한한령 이제 해제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있었지만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기대감이 그냥 기대감으로만 남고 좀 잠잠한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국내 히트 드라마들이 중국 내 OTT 서비스에서 방영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중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게 좀 확실하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뭐 가장 큰 게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잘 만드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게 그 중국에서 먹히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배우를 써야 되고요. 뭐 그런 뭐 감독이나 아니면 뭐 작가들 같이 이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텐트폴 형태의 이제 대규모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제 드라마가 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자금력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금력이 되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아마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OTT 관련된 사업도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재편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시즌이 이제 티빙과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얘기를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LG U+가 국내 OTT 회사인 왓챠를 이제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형 이제 자본력이 있는 이제 OTT가 시장에서 남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OTT는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의 자금 그 이제 제작비를 투자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도 이런 대형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대형 이런 드라마 제작사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이런 제작사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사보다 강한 시세 탄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좀 규모가 있는 제작사들이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류 스타들을 캐스팅을 해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제작사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금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은 이 종목들은 확실히 규모가 좀 있는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게 저는 CJ ENM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CJ ENM은 자사에서도 지금 OTT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좀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금의 뭐 OTT 뭐 중국 내에서 OTT 서비스로 지금 접속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지만 CJ ENM은 오히려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오늘의 주가 상승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CJ ENM의 오늘 주가는 저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그 밑에 사업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 관련된 사업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티빙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티빙 관련된 사업부, 그다음에 그 CJ 홈쇼핑을 같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업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마다의 특징 때문에 오늘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CJ ENM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지난 주말서부터 시세를 받았던 이유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만든 제작 회사죠. 뭐 에그 이즈 커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J ENM이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CJ ENM의 투자 회사에서 중국에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반영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주주가 CJ EN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 내에서 조금 반영이 되면서 향후에 뭐 다양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 사업 내에서도 상당한 좀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CJ ENM 같은 경우 여러 사업부가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티빙 관련된 사업부의 이제 매출 증가세가 이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OTT에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향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CJ ENM은 확실히 갖고 있는 사업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주가 상승의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다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목, 눈길을 끌었던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저희가 뭐 제작사로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콘텐츠리 중앙도 같이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콘텐츠리 중앙도 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 움직임은 저희가 또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제작,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뭐 주말 시청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지금 그 토요일자 시청률이 21%를 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그 드라마에 대한 이제 기대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제 한류 드라마들이 계속 그 방영이 되면서 과연 이제 어떤 작품들이 그 이제 방영이 될 것이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어느 정도 흥행이 됐었던 그런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중국에서도 우선적으로 방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올해 내에 지금 뭐 유명 그 작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설광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요즘에 핫했었던 수리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모범가족,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중국의 OTT 쪽에 방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뭐 중국의 한알령이 완화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화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영화관 관련돼서 뭐 위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영화관의 매출세가 성장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아바타 2가 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바타 2가 개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화관들의 매출세도 좀 더 지금보다 좀 가파르게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오늘 주가에 같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장에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해운 관련주들 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해운하면 저희가 HMM 흠슬라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는데 요새도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테슬라 자체가 주가가 그렇게 빠지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같이 연동돼서 흠슬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시장 해운 관련주들 또 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HMM도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해운 관련주들 지금 어떤 리스크들이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뭐 가장 해운업이 오늘 이제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해운 운임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약세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SCFI, 그러니까 상하이 해운 운임 지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수에 이제 상당히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이제 금요일이죠. 12월 9일 날 1,13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5,1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그것에 비교하면 77%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말에 1922포인트에 비해서 2달 반 만에 40%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해운 운임이 급락을 하면서 HMM의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138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5,650%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75% 고점 대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9월 달에 1,757포인트에 비해서는 2달 반 만에 21%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운 운임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에 따른 이제 물동량 감소 우려가 뭐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각국의 이제 수출입 물동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용한 해운 관련된 업황도 지금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그 1년 연중 소비 시즌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블랙 먼데이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월말 연초까지 이런 기간 동안에 이제 소비 시즌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물동량은 보통 이제 3분기 때 보는 거 많이 그 이제 운송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3분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연말에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그러니까 당겨서 이제 선적이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서부터 뭐 쭉 운임이 이제 많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3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더 이어졌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BDI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하락은 했지만 이제 7월 달 이후에 1000에서 2000포인트 상으로 계속 그 사이를 두고 등락을 거듭할 만큼 상대적으로 SCFI보다는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뭐 BDI 관련된 기업들의 하락폭이 HMM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는 아마 해운 관련된 업종의 업황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HMM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뭐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좋았는데 일단 그 영업 실적에 대한 피크가 지났다라고 뭐 대부분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지금 최근에 그 SCFI 지수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1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해운 업종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까지는 조금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운 업황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운 관련주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HMM 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HMM 작년 고점 대비해서 보면 지금 뭐 주가가 반토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해 17,000원 선은 그래도 좀 계속해서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해운 업황이 이렇게나 나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 여지도 있을까요? 일단 뭐 조금은 더 하락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뭐 SCFI 지수가 뭐 1000포인트를 이제 내년에 하회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제 1000포인트 정도를 밑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MM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대형 이제 해운 동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해운 운임 자체가 이제 과점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MM도 지금 뭐 글로벌 해운 동맹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운 동맹들이 서로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뭐 과거와 같은 이제 뭐 치킨 게임 형태의 경쟁이 격화되는 건 이제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맹마다 적정한 운임을 두고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구조가 아주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HMM 같은 경우는 계속 M&A에 대한 이슈가 상존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주주인 이제 산업은행이 HMM의 지분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민간 기업으로 관련된 지분이 매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민간 기업에서 지금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HMM의 주가 수준에서 보면 한 단계 레벨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너무 최근에 이제 운임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HMM이 너무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HMM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폭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업종, 약세업종 모두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그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스튜디오 드래곤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3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뭐 2,289억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89억으로 한 30% 증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리지널 제작 작품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신규 OTT에 대한 그런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뭐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최근 이제 그 12월 달부터 이제 방영한 황혼2라는 이제 OTT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올 초에 이제 황혼이라는 드라마가 그 방영이 됐는데 그거에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시즌 두 번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작인 이제 황혼의 시청률이 한 9.2%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황혼 팬이 생길 만큼 상당한 이제 팬층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황혼2가
방영이 되면서 시청률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작품 전작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돼서 뭐 글로벌적인 이제 흥행몰이를 했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황혼 2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서 추가적으로 개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부터 중국 OTT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인 이제 25, 21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중국에 관련된 OTT가 이제 상영이 되면서 OTT에 국내 드라마가 상영이 되면서 뭐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많이 제작을 하고 가장 많은 흥행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했었던 그런 드라마가 뭐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매출이 생기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좀 더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기간이 3거래일 연속 지금 28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11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이어질 만큼 기금이나 연기금에서 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같은 경우 8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53만 주, 사모펀드가 7만 주를 매수할 만큼 뭐 전반적인 기관 수급도 좀 탄탄하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좀 급등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차익 매물로 인한 뭐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뭐 약간 눌림목을 받는 85,000원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은 7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의 현재 탑픽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될 시점이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서는 저희가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자,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지금 현재 리오프닝 기대감도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그로 인한 이 의약품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죠. 코로나 감기 치료 관련 섹터가 뽑혔습니다. 네, 코로나 리오프닝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감기 치료제 관련주들 지금 뭐 품귀 현상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뽑아주신 건지 궁금해지는데 자,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이 관련주들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그 상비약, 그러니까 감기약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이미 올라왔는데 저는 좀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할 때 그때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전환이 되면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울에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맞물려서 지금 국내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 와중에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실외에서 활동보다는 실내의 활동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미 그 상비약이라던가 이런 뭐 그런 약품들 관련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골라봤어요. 제가 본 섹터 중에 종목은 약간 그 그러니까 수액 치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독감이라던가 코로나 의심이 되면은 일단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링겔 주사를 맞을 때 거기에 달리는 그 포도당 이런 것들의 그런 수액통, 그 수액통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제가 그쪽을 보는 이유는 우선 뭐 중국은 뭐 뒤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독감이랑 코로나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병원에서 진단 키트를 통해서 그 양성이냐 음성이냐 확인을 하고 이제 코로나냐 아니냐 이게 확정이 되는 거지. 사실상 그냥 증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몸이 안 좋고 날씨가 춥고 좀 그렇다고 한다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보통 가가지고 수액을 먼저 맞습니다. 뭐 코로나 주사라든가 이런 걸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만약에 열이 많이 나서 병원을 가게 되면 어쨌든 해열 주사를 맞는데 그것도 혈관 주사를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링겔을 많이 맞기 때문에 그 수액 치료와 관련된 저는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감기약 관련주들이 지금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액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메가이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인공호흡기 관련주예요. 인공호흡기 관련주도 지금 코로나 치료 관련 섹터에서 상비약이랑 이런 의약품들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물론 요즘에 시장에서 뭐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아바타2, 뭐 OTT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 때문에 지금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과거에 미리 11월 달에 뭐 콘텐츠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장이 뭐 이번 주에 지금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시작해서 FOMC 기준금리 결정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급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슈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까 아니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쪽이 더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수액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로 인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 그리고 뭐 좀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될 그 아바타 2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영화관을 찾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코로나 치료와 관련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남들이 생각하기 전에 좀 미리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러한 취지로 오늘 이 섹터를 가져왔고요. 이 섹터 중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수액 치료와 관련된 그런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다음 주까지 한번 끌고 가셔서 수익을 내보실 기회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한번 영상 콘텐츠 관련주로 수익의 재미 크게 노려봤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의 아이디어를 떠오를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지금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링겔이라고 하죠. 수액제를 비롯한 전문 의약품들 제조 및 판매하는 JW 중외제약이 선정됐습니다.
JW 중해제약 오늘 장중에 3%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폭이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오름세 보이면서 19,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JW 중해제약이 선정이 됐는데요. 자, JW 중해제약 왜 주목해야 하는지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수액 관련주고요. 수액 치유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이 공사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올해는 여기서 1.5배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약간 보기 드문 실적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실적이 받쳐주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잘 버텨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쪽 이슈를 타고 상승이 나온다면은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일단 19,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 더 보셔도 여유 있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이게 어쨌든 주가가 막 되게 등락폭이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는 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1,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진입을 하시면 만약에 손절가가 만약에 19,000원 조달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위험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보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더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더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오늘도 같은 경우도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이슈만 가지고 끌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뉴스나 이슈에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우리 22년 4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내년 실적까지도 충분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올해 겨울까지 만약에 이런 수액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이 잘 나온다면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뭐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조금 끌고 가시는 투자를 하셔도 좀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그리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수액을 맞으려고 병원에 많이 가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몸살 감기 있으면은 일단 코로나가 걸릴까봐 더 무서워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히려 수액을 더 맞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액에 대한 그런 수요, 사람들 고객들의 니즈가 증가한다. 그럼 이 수액을 취급하는 이 기업이 저는 수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나 목표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보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호 연구원이 꼽은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이제 3분 남짓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4% 내린 2,37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368선에서 2,381선 내에서 계속해서 좀 제한된 움직임 보이면서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투자 주체별로 많은 금액을 움직이고는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인이 오전장에 9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수 규모 크게 줄였습니다. 74억 원 매수 우입니다. 대신에 외국인도 지금 매도세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현재 137억 원 던지고 있고요. 기관 역시 동반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과는 달리 오늘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더 더해지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 부진 폭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이 분석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1%대 약세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또 하락합니다. 2%대 하락하면서 50만 4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하락이 훨씬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6% 내린 71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장중 내내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낙폭 더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181억 원, 기관은 108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봅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도 주가 움직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또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LNF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LNF 0.3%대 상승하면서 19만 4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타랠리는 안 와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산타랠리는 벌써 12월 12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CPI가 나올 거고 올해는 14일 자정 넘어가는 15일 새벽 4시부터 4시 반까지 FOMC 결과에 따른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그러면은 15일까지는 급등은 최소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산타랠리는 벌써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산타랠리가 찾아올 거였으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2,500 돌파된 상태에서 FOMC에서 못 내기 나오나 뭐 그 정도 뭐 기다리는 느낌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미 FOMC 나오기도 전에 지수는 이렇게 약하게 밀려있는 상태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랠리가 나올 거였으면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급등 시세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이 얘기는 지난주도 했죠.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여기서 돌려쓰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산타는 안 온다. 근데 지금 산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산타랠리는 안 오지만 차별화 산타가 왔습니다. 제가 차별화 산타는 있을 거라 그랬죠. 저도 아쉬운 게 한번 빠졌다가 시장이 한 번 더 빠졌다가 차별화 산타가 왔으면 했는데 벌써부터 왔어요. 산타가. 바로 중국 소비주. 이 얘기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해줬습니다. 중국 소비주 쪽으로 산타가 올 거다 했는데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은 오늘 뭐 버킷 스튜디오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엔터주들 그다음에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난주도 강세고 오늘도 강세고 해서 좀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CPI 지수 앞두고 그다음에 FOMC 앞두고 지수가 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먼저 올라가고 반응을 하는 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과연 이게 고점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일단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겠죠. 어쨌든 느낌은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을 계속 주니까 일단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식재건의 횡보 시세, 고압 시세는 무너지는 쪽으로 붙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결정이 된다 하면서 움직이라는 얘기거든요. 미리 여기서 모험 걸지 말고 이런 변곡점에서 모험 걸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종목들을 싸게 사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종목들을 붙으면 되고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 즉 현금화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현금화 하라고 이미 아침 방송에서 슬슬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들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서부터 눈치를 챘을 거고 그냥 방송에 대놓고 이제 현금화라는 거는 바로 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부터 흔들리니까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기다려보자.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을 사람들은 현금화해 놓고 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소비주들이 올라가지 말았어야 돼요. 계속 누르고 키스트가 이렇게 올라갈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만 받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게 올라갔으니까 좀 아쉽게는 해도 그럼 먹을 게 없는 거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은 계속 돼요. 매매 시장 계속 되는데 그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지난주 이미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지난주 신의 한수 녹화 방송 다 돌려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얘기 다 해놨으니까. 어쨌든 OTT 관련주들 강세에 IT주들의 약세, 그다음에 내일 CPI 지수 발표와 미국 시장의 FOMC 또 결과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일단은 보면 되는 거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무너지는 시세 쪽으로 붙으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가 신의 한수 방송 때 들으시면 되고요. 36분까지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할 거니까 빠르게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JENM. 엔터주이면서 영상 컨텐츠 관련주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아바타2 흥행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지난주에서도 그거 똑같은 얘기로 이미 했던 얘기니까 재탕이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따라붙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조정받으면은 공략을 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얘기들 25, 21, 한국 드라마 방영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이미 지난주 한번 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일동제약인데요. 자, 중국이 지금 이제 방역을 완화를 했죠. 완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약품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찾고 해가지고 해열제가 막 부족하고 지금 또 겨울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원료 의약품부터 해가지고 해열제, 감기약 관련주 이쪽들도 이제 부족하다 그래갖고 지금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관련주들 다 급등을 했죠.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제약품, 일동제약, 대원제약, 일양약품 라는 제약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11월 14일 날에 TYM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제거 관련주, 농기 관련주 쪽인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글로벌 질주 올해도 실적 풍년이다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무역의 날 2억 불 수출탑 수상 내년에는 6억 불 도전 이런 식의 지금 이제 기사들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로 이제 움직인 것 같아요.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건 괜찮다고 얘기했으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건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들은 좀 팔고 미국 FOMC까지 잘 봤다가 흔들릴 때 다시 재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 75.2, 매수포인트 75.2, 중국 소비주들 여전히 좋다. 4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